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9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건데 부산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역과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동구가 그 최일선에 서 있는데요. 부산시가 동구 일대를 크루즈 관광특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가 부산을 넘어 글로벌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8일 전국 최초로 크루즈를 주제로 한 부산 동구 크루즈 관광 특구를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해운대, 2008년 용두산과 자갈치에 이어 부산에서 18년 만에 탄생하는 세 번째 관광 특구입니다. 특구의 범위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시작으로 부산역과 차이나타운, 초량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1.48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육상과 해상 관문을 비롯해 원도심의 역사와 근대 문화 자산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개 공지 사용이나 5개 광고물 규제 완화,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산시는 특구 지정으로 5.5%의 지역 경제 향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해수부 이전에 따른 상권 활성화 효과까지 더해지는 만큼 원도심의 새로운 소비 확대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되는 동구도 대응에 분주합니다. 관련 조례 정비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에 이야기를 입히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또 168계단 등 동구만의 관광 자원을 트롤리 버스 노선과 연계해서 특색 있게 정비하고 또 스마트 관광 안내 체계와 편의 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 이런 유해부지를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크루즈 연계 이벤트 등 특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동구가 맹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도심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해양 크루즈와 역사 문화 자산을 결합한 글로벌 관광 거점 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동구의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한민국 자연유산을 전문적으로 보전하고 연구할 국립자연유산원이 부산 을숙도에 들어섭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1,193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을 조사 연구하고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입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와 부산현대미술관 등 을숙도 내 기존 시설과 연계해 국내를 대표하는 자연유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태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 교육을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4년 동안 공교육을 내실화해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모든 학년에 AI 튜터를 보급하고 폐교를 활용한 오페라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미래 인문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성 민원을 전담할 팀을 신설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의회가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제10대 의회의 4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선소와 윤리광령 낭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서 통영시의회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전병일 의원을 의장으로 김혜경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장에는 김순덕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용환 의원을 각각 선출해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제10대 부산 금정구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금정구의회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원명숙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양달막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행정문화위원장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명숙 신임 의장은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동시에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원유 운반선 2척을 추가 수주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은 8일 버뮤다 소재 선사와 2,849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올해 상선 32척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2기 등 총 100억 달러 규모를 수주하며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145억 달러의 72%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연간 누적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 시민단체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의 부산 이전은 적극 환영하지만 해사법원 임시청사 조성으로 옛 부산진역에 위치한 국제커피 박물관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제커피 박물관은 글로벌 커피 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핵심 문화 인프라라며 일방적인 철거가 아닌 이전과 확대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동구청에 해사법원과 시민들의 문화자산 보존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안군이 국가유산청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함안 의곡사지 5차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곡사지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운영된 대형 사찰터로 지금까지 건물지 26동과 금동불상 8구, 의곡사 명문기와 등이 출토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찰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고 9세기 함안 지역 불교 중심 사찰이자 군통이 머물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함안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통사찰 불곡사에서 8일 우담문화관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강기훈 창원시장과 허성무 국회의원, 지역 도시의원, 불곡사 주지 도홍스님, 신도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우담문화관은 휴게시설과 문화유산 수장공간을 갖춰 방문객 편의를 높이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사찰 제100호인 창원 불곡사는 보물인 석조비로 잔화 불좌상과 경상남도 유형 문화유산인 일주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2차례나 달아난 벌금 수배자가 시민과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저녁 8시 10분쯤 남구 대연동에서 신호와 지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인근 건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수배 차량임을 확인하고 수색 끝에 대상자를 발견했지만 이 남성은 허위 인적 사항을 말한 뒤 다시 200m가량 달아났습니다.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김현준 경사는 끝까지 추격했고 시민의 도움을 받아 대연지구대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대상자가 벌금 수배자였으며 신속한 수색과 끈질긴 추격으로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 온 오프라인과 도매시장에서 유통된 농산물 2,400여 건을 검사한 결과 99.6%가 잔류 농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상추와 시금치 등 유통 전 경매 농산물 9건과 시중 유통 농산물 1건 등 총 10건입니다.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즉시 압류해 폐기하고 생산자를 행정처분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부산시와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재료연구원이 해양 AI 소재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해양수산과 조선 전후방 산업의 AI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해양 산업을 발굴하고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자 간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센터는 부경대 용당 캠퍼스 첨단 실험 실습관에 조성되며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해양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게 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이 전통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지산학연 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 동구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우수국은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됐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 선정은 동구가 부산 첫 사례입니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에서 2,361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액보다 6배, 목표액 대비 6배가 넘는 12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신사회 문제 대응 지원, 안전한 일상 지원 등 4대 지원 분야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부산 지역 정비 사업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정비 사업 초기 단계의 고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변경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 대신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참여하는 정비 사업 MP회의 자문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투기 세력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도 9군의 정비 계획 위반을 제한하거나 요청하는 날로 대폭 앞당겨집니다. 경남교육청은 8일 도내 156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 6천여 명을 참여하는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동시에 치르는 대규모 시험으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시험 종료 직후 정답표가 배부되며 개인별 성적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배부됩니다. 경남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분석해 경남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학교별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로 알려진 딸기가 이제는 계절의 한계를 넘어 여름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을 모두 갖춘 국산 신품종이 공개됐는데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잎 사이로 붉게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농가들은 직접 딸기를 따보고 당도와 무게를 재며 품질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여름딸기 신품종 예랑입니다. 균일한 원추형 모양의 평균 무게는 16.6g, 당도는 10.9브릭스로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예랑은 다른 딸기와 비교해 속이 빨간 것이 특징이어서 딸기청이나 와인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이제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고, 이 애랑을 하면 이제 수확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 지금 공급이 원활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애랑 품종을.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여름철 고온기에도 수확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여름딸기 품종은 한여름이 되면 생육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이른바 수확 휴식기가 있었지만 예랑은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어 연속 생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확량도 기존 품종보다 34% 정도 많습니다. 수확 휴식기가 발생하는 경우 많게는 2달까지도 딸기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 좀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확 휴식기가 없는 좀 다수성 여름딸기 품종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이 가장 커서 이제 예랑이라는 신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희소성이 높은 여름딸기는 겨울딸기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만큼 농가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저희가 키우는 여름 딸기는 어쩔 수 없이 고온기에는 약간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예량은 그 휴식기를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품종 같아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천을 중심으로 신품종 재배 단지를 확대하고 전국으로 보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쉼없이 수확할 수 있는 국산 여름 딸기 품종인 예랑. 여름에도 국산 딸기를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특수화물 운송 전문 선사인 흥하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흥하해운은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본사 부산 이전 발표식 행사를 열어 친환경 대형선 중심의 글로벌 특수선 해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 클러스터가 있는 부산으로 본사를 올해 말까지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흥하해운은 1961년 부산에서 설립돼 1976년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으며 1986년 서울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흥하해운이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전하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 2마리를 향해 개조된 비비탄총을 마구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반려견 중 1마리는 치료를 받다 숨졌고 다른 1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당시 B씨와 C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합천군이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가 제기한 약 205억 원 규모의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합천군에 따르면 법원은 시공사가 청구한 구상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주 측은 시행사와 시공사, 합천군 등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합천군은 121억 원, 시공사는 205억 원을 각각 부담해 대출 원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자신들이 낸 205억 원도 합천군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9.9%를 기록하며 도내 군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17억 원과 도민생활지원금 57억 원 등 총 174억 원을 국민에게 지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담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거창군은 도민생활지원금은 오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와 보복성 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위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7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해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을 언급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무분별한 신고로 교사의 삶이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전제라며 악성민원 대응팀 구성과 시군 교육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추가, 교권보호 전담 인력 확대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